안녕하세요. 목사의 독서법의 장대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목사의 독서법 세 번째 단원, 목사의 연구 독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폈던 목사의 교양 독서, 학습 독서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표현은 바로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교양과 학습적인 차원에서 독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아는 힘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기값을 다지고요. 그리고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어떠한 그 준비 과정이라고 할까요? 바로 연구 독서라고 하는 것은 그 준비 과정을 딛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연구 독서를 통해서 우리는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죠. 전문가라고 하는 것도 분야의 학습적인 차원만 가지고는 안 되죠. 학습이라는 건 뭡니까? 누군가가 연구한 것을 내가 배우고 익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연구 독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위에서 물음표를 던지고 그 다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그것도 연구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노벨상이란 무엇입니까? 어떠한 한 분야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한 것들을 함께 학습하고 연구 과정을 거쳐서 건너지 못한 강을 건넌 것이죠. 그동안 나아가지 못했던 바로 그 세계로 진일보한 이들에게 바로 그 차이,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정하는 차원으로 주는 것이 노벨상 아니겠습니까? 노벨상이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연구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일상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독서를 한마디로 정의할 때 가장 적절한 표현은 알아내는 힘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의 힘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 아는 것의 힘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이 그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새롭게 알아낸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주도되고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익혀나가는 것이죠. 연구 독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알아내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연구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언급해야 될 것은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의적인 생각과 창의력은 저는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인사이트한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학문의 영역에서든 삶의 순간에서든 창의적인 생각과 아이디어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력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려고 한다고 한다면 예전에는 없던 그 무엇인가 어떤 변화를 그 분야에서 이뤄내야 하는 것이죠. 진정한 알아내는 힘, 연구 과정을 통해서 개척되지 않은 그 분야를 개척해 나가는 이들에게 이제 한 분야의 전문가로 서는 어떤 단계에 다다랐습니다. 연구 독서의 네 번째 이야기에서 설교를 살리는 스페셜리스트의 교양 독서, 피벗 플레이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생각을 나눴습니다. 피벗 플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중심점이 있습니다. 농구에서 한 발을 딛고 그리고 주변을 돌면서 그 공을 패스할 곳을 찾거나 마지막으로 자기가 발걸음을 뛸 수 있는 나아갈 방향을 이제 정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만약에 연구 독서, 성경이라고 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한 끊임없이 연구를 해 나왔고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전문성이 쌓였다면 그 사람이 읽는 교양 독서, 그것이 심리학이든 철학이든 아니면 그것이 예술이든 아니면 역사든 그 교양 지식이 들어오는 순간 자신의 전문 영역의 지식과 정보와 논리체계와 만나면서 내 한 분야에서는 할 수 없는 어떤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연구 독서로 하나의 전문 분야에 든든히 자리한 사람에게 있어서의 어떠한 떠오르는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요, 훌륭한 지식을 뛰어난 방법으로 기존 지식과 연결 지어 가면서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는 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바로 그 누군가가 만들었습니까? 창의력이 있는 사람, 한 분야의 전문가로 살아왔는데 그가 전혀 관심이 없던 영역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기가 준비해왔던 그러한 능력을 새로운 분야에서 활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을 어떤 이야기할 때 이러잖아요. 옛날에는 한 가지를 전공하고 한 가지 기술을 가지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가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 직업인이 아니라 변하는 세상에 반응하면서 때로는 주도적으로 세상을 이끌어 나가면서 어떠한 영역이라도 준비된 학습 능력을 통해서 그 영역에서의 영향력을 세워나가는 바로 그런 사람들, 한 3-4개의 분야에서 5가지의 직업을 말 그대로 선택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러려면요 자기의 분명한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연구 독서의 과정을 통해서 임계점을 넘어선 학습, 임계점을 넘어선 연구,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들에게는요, 그냥 교양적으로 읽는 신문이나 교양으로 읽는 베스트셀러, 거기에서 얻게 되는 창의적인 생각이 자신이 갖고 있는 전문성으로서의 알아내는 능력과 함께 만나 시너지가 발생되면서 정말 세상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필드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남들은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죠. 연구 독서. 첫 번째 이야기는 목사의 기본기는 학자됩니다. 학자가 말하는 것이 그것이죠. 연구입니다. 지혜의 총량을 늘려라. 인공지능의 솔루션과 인간지능의 통찰력. 지혜의 총량을 늘린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정보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1단계고요. 그리고 그것을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지혜의 총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과 어떠한 우리의 사고의 능력으로 끝나지 않고요. 삶 속에서의 어떠한 그 공동체, 관계라고 하는 것과 엮여지면서, 아, 저 사람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구나. 가슴으로도 아는구나. 아, 자기만이 옳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다른 많은 것들이 또한 유의미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구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죠. 세 번째, 목사의 전문성을 세우는 5단계의 연구 독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네 번째, 설교를 살리는 스페셜리스트의 교양 독서, 피벗 플레이, 전문성과 교양이 만나서 어떻게 새로운 필드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임계점을 넘어서라. 하루 10시간 연구 독서에 도전하라. 제가 말하는 10시간 연구 독서라고 하는 것은 임계점을 넘어서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과 열심을, 그런 경험을 가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는 글쓰기는 예배다. 설교를 살리는 목사의 글쓰기. 독서가 중요하다지만 연구자에게 독서는 기본기고요. 학자의 기본기죠. 자신의 책을 가져라. 목사의 책 쓰기 디자인 5단계. 독서에 관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연구 과정에서 7곡지 중 2곡지를 제가 글쓰기에 할애한 것은 바로 독서와 글쓰기는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책을 읽는 사람들은요, 나중에는 글을 통해서 자기에게 수용된 그 무엇인가를 종합하고 정리해서 나만의 창조적인 어떠한 생각을 나누는 기회를 갖는 것,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로 전달하는 복음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세상의 수많은 교양 독서를 통해서 세상을 알고, 그리고 글로 종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설교는 말이 된 글입니다. 말이 된 글이죠. 여러분들, 연구 독서라고 하는 것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이 책에서 어떤 그 연구의 깊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목사에게 필요한 것인지 그 동기를 분명히 함께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야기들을 풀어나갔고요. 그리고 제가 진정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연구는요, 솔직히 말하면 책을 통해서 나누는 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삶을 통해서, 함께 워크숍을 통해서, 오랜 시간을 통해서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여전히 앞으로 10년, 20년 이 연구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 기획 독서라고 하는 차원으로 독서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또 내 삶의 전문성과 연결지어 갈 수 있는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